서울대학교 방송국 이달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반기 중앙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와 융합자율전공학부가 새롭게 포함되어 감사 대상이 확대됐으며 여러 학부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모집 단위 광역화로 신입생들의 학과 배정이 2학년에 이뤄지면서 신입생들의 학과 학생회 선거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양호봉 총장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생활관 통금 완화 공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학부모 만족도를 언급하며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데스크 뉴스입니다. 지난달 2025년도 상반기 중앙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동아리 연합회와 올해 신설된 융합자율전공학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또한 모집 단위 변화에 따라 세칙 용어가 수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우리 대학 중앙감사 결과가 공고됐습니다. 제57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 18개 단과대학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총동아리 연합회와 2025학년도에 신설된 융합자율전공학부가 감사에 포함되면서 감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국제이공학부는 글로벌 융합대학이 사라지면서 올해부터 독립학부로 분리되어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모집 단위가 기존 학과제 모집에서 계열제 모집으로 바뀌면서 세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 수정되었고 알맞은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중앙감사 결과 간호대학은 영수증 확보율 95% 미만으로 경고 1회를 부과받았습니다. 환경생명자원대학은 영수증 확보율 95% 미만과 감사보고서 양식 미준수로 경고 2회, 온라인 멤버십 결제로 주의 1회, 오탈자 7회로 언급 1회를 받았습니다. 감사 시행 세칙에는 언급 2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범대학은 자동이체 서비스인 CMS 결제와 오탈자 5회로 주의 3회와 언급 1회가 부과됐으며 주의가 누적되어 경고 1회, 주의 1회, 언급 1회를 부과받았습니다. 생활과학대학은 영수증 확보율 97% 미만, 오탈자 18회로 주의 1회, 언급 3회가 확인돼 경고와 언급 각 1회씩을 받았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은 오탈자 12회, 인문대학은 오탈자 11회로 언급 2회가 쌓여 주의 1회를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약학대학은 영수증 확보율 97% 미만으로 주의 1회를 부과받았습니다. 경상대학과 예술대학은 오탈자 5회로 언급 1회를, 공과대학과 국제이공학부는 오탈자 6회로 언급 1회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총동아리 연합회와 융합자율전공학부 1, 2, 치과대학이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궐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학생회 두 기구로 나뉘어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총학생회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는 우수기구로,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과학대학은 모범기구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총동아리 연합회 및 독립학부의 학생회가 집행하는 학생회비가 올바르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회계감사와 각 학생회들의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약 감사를 진행합니다. 서류가 조금 미비한 단위도 있었지만 모든 학생자치기구가 집행하는 학생회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자치기구는 더욱 투명한 학생회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UBS 지연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집 단위 광역화로 공과대학 2호학번 학과 선거권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신입생들의 선거권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운영위원회는 단대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차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과대학 2호학번 학과 선거권 좌담회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이는 모집 단위 광역화로 학과 소속이 변경되면서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신입생들의 선거권 문제가 처음 논의됐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단대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이에 공과대학 학생회는 좌담회를 열어 회장 단위 찬반 모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의 주요 쟁점은
학과 학생회 측과 가배정 운영의 충돌이었습니다. 찬성 측은 임시 소속이라도 가배정 학생을 학과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학칙상 배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2학년 진급 시 다른 학과로 이동할 수 있어 소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권 부여 여부도 논의됐습니다. 선거권을 부여하면 신입생의 소속감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투표율 상승도 기대되지만 이동학생의 불성실 투표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선거운동 참여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허용하면 참여도가 높아지지만 제한하면 대표성의 불명확성과 특정 학과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학생회 측의 개편 필요성과 신입생들은 일정 비율만 투표 결과를 반영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됐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각 학과와 학부의 대표자들이 신입생 선거권 방식을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S 차윤서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활관 통금 시간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양호봉 총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언급하며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호봉 총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가운데 생활관 통금 완화의 공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22년 총장 선거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관 통금 시간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후보자 시절에는 학생들의 통금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신문방송사와 진행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는 통금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 총장은 학생들이 현행 제도의 60% 이상 만족하고 있으며 학부모 또한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통금 시각이 밤 11시 50분이며 시험 기간에는 야간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새벽 1시로 통금을 완화했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며 결국은 밤 늦게 들어오면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방해가 돼서 오히려 학습에 방해되는 요인이 더 많아진다. 공약 이행 자체는 추진 가능하지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통금이 완화될 경우 늦은 시간까지 소음을 유발하거나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생활관 통금이 완화되면 통금이 해제되는 시간인 새벽 4시 30분까지 생활관 외부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왜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학생이라지만 다 큰 성인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게끔 생활관 통금이 없어져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업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1, 2학년 때 경험을 비춰봤을 때 통금 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서 억지로 4시 30분까지 버틴 경우가 많았는데 통금이 완화된다면은 좀 더 일찍 들어가가지고서 다음날 수업에 덜 피곤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되게 불편했었는데 2년째 살다 보니까 맞춰지게 된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사나 아니면 모임 같은 게 있을 때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통금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사실 통금 제한이 풀려서 학업에는 크게 영향이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 내 대학에서 생활관 24시간 출입 허용과 동시에 야간 안전대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도 공약 이행을 바라는 학우들과 현행을 유지하기 바라는 학우들 사이에서 운영 방안의 조율이 필요해 보이며 앞으로 양 총장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UBS 배윤아입니다. UBS 이슈나우 시간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2년 만에 차례상 비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는 배와 무 등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안정된 영향입니다. 특히 배는 추석이 평년보다 늦어 본격 성수기 출하 물량이 집중되면서 지난해보다 17% 하락했고 무 역시 공급이 원활해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내려간 것은 아닌데요. 계란과 돼지고기는 사료비와 생산비 부담으로, 사과는 폭염 여파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차례상 부담 완화를 위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할인 행사와 선물 세트 가격 인하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품목은 여전히 비싸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장보기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일수록 현명한 소비와 나눔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데요. 결국 명절의 의미는 차례상의 크기보다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UBS 이슈나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9월 넷째 주 날씨 차윤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025년 9월 넷째 주 전주시 날씨입니다. 주간 최고 기온은 28도, 최저 기온은 17도로 무더위가 사그라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주일 내내 좋은 단계를 유지해 가을 나들이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소나기가 예상되어 오니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데스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